네, 지역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지역을 좀 더 잘 알고 사랑하는 시민들이 주도한다면 그 가치는 더욱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춘천 사회혁신센터의 박정환 센터장 모시고 시민들의 상상을 도전과 변화로 바꿔내고 있는 춘천 사회혁신센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잘 알지 못했었는데요. 춘천 사회혁신센터라는 곳이 이미 2018년 정도에 생겨났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춘천 사회혁신센터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이제 설명드릴 때 쓰는 말이 이제 지역의 문제나 또 이제 주민들의 아직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필요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뭐 지원도 하고 활동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에 춘천하고 전주가 선정이 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사회혁신센터가 설립이 됐고요. 주요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민분들이 혁신이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이 뭔지 좀 경험할 수 있는 혁신 문화 공간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시민 역량 사업도 있고, 시민 역량 강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문제 해결을 해보는 이렇게 확인된, 그다음에 확보된 역량과 방법으로 문제 해결해보는 지역 문제 해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학이나 행정이나 공공기관,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같이 도시의 운영을 고민해보고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는 도시 거버넌스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어떤 유무형의 문제나 가치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기반 터가 되는 곳이 커먼즈 필드 춘천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곳이 뭐 춘천 사회혁신 파크라고도 불렸고요. 또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 소통회장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복합 혁신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예전에 강원도의 조달청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제가 이제 이런 혁신 문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혁신 문화 공간의 브랜드가 커먼즈 필드 춘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먼즈 필드 춘천에 1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입주 업체들은 뭐 지역 사회적인 사업들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업체들이 좀 입주해 있고 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조금 그게 일반적인 창업 지원 사업하고 좀 다른 거는 뭐 수익 창출보다도 지역의 문제나 문제나 좀 필요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조직들을 좀 모셔서 저희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업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중간 지원 조직도 계시고요. 비영리 조직도 계시고 또 이제 경제적 목적하고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계신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커먼즈 필드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11개 단체 및 조직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또는 이제 청년청 협동조합 지원센터 같이 중간 지원 조직도 있고 뭐 비영리 단체들도 같이 좀 일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자는 취지이셨던 것 같고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이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는 실험들 어떤 것들이 좀 있고요. 그에 따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셨어요? 공동체들의 관계를 좀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변화들이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아마 시민분들께 최근에 좀 많이 알려진 거는 다마가게라는 사업일 거예요. 다마가게요. 네.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마가게의 문제의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과대 포장이 너무 심각하다. 우리 일상에서.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 세제를 하나 사기 위해서도 매번 새로운 포장 용기에 들어있는 세제를 사야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포장지가 없이 내용물만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파트 단지나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분할 수 있는 그 세제나 네. 여러 가지 내용물도 좀 전해드리고 대신 일상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플라스틱 중에서 이제 잘 분리수가 되지 않는 병뚜껑이나 빨대나 그다음에 이제 아이스팩 같은 것들을 모아서 좀 가져오는 사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한 70여일 동안 한 8번의 그 리필 트럭이 방문했을 때마다 참여해준 주민분들이 2,000여 명이 넘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아진 그런 이제 그 재활용품들의 양도 한 1.7톤 정도가 모여졌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져서 새삼스러운 벤치라고 하는 네. 사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에서만 통계에 따르면 춘천에서만 한 매일 8톤 정도의 배달 용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톤만 모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했고요. 한 달 동안 캠페인을 진행해 보니까 18개 주민공동체 분들이 한 2톤 넘게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또 다시 이제 판재를 만들어서 벤치나 또는 테이블, 뭐 스툴 같은 가구들을 제작해서 그 수거해주신 주민공동체를 다시 돌려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새삼스러운 벤치라고 하는 네.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업들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함께 지원을 하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이신지 사회에 새로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원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요 용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일종의 하이브리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 단체나 시민사회 단체처럼 공익적 목적을 수행을 하면서도 창업을 위한 뭐 스타트업처럼 좀 전에 없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그런 조직들을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네. 최근에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춘천에도 여러 가지 좀 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나 조직들이 좀 많이 조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좀 그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3팀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계성 지능이 또는 느린 학습자란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는 네. 않을 겁니다.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 되는 그 비율이 지능 지수가 70에서 81 사이에 해당하는 네.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뭐 ADHD나 뭐 이렇게 확증을 받거나 진단을 받을 수가 없는 분들이어서 좀 세밀한 돌봄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느린 학습자들을 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당사자 조직이 조직하신 단체가 느린 소리라고 하는 단체고요. 최근에 이제 이 느린 학습자 지원 센터를 별도로 만드셔서 독립을 하셨어요. 또 다른 단체는 이제 그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청년들이 어떻게 여기에 적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오늘이 있다라고 하는 비영리 스타트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숲 춘천에서도 1억 그루 나무 심기 등 여러 가지 네. 그 도시숲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이걸 좀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리프라고 하는 비영리 스타트업도 올해 저희 센터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영리 스타트업도 그렇지만 사회혁신센터가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다양한 프로젝트라든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 또는 집단 지성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점들의 다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모르고 계신 분들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사회 혁신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이제 기존의 방식들 어떤 거였냐면 공모를 통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업들 넘어서 좀 그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모르시는 네. 분들도 계셔서 그렇죠. 저희가 일종의 뭐 상담 같이 언제나 좀 저희 센터에 오시면 그런 아이디어들을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코너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일상이나 또는 이제 지역에서 그 이제 해결하시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문제 해결을 이나 뭐 사회혁신이나 이렇게 복잡한 거 몰라도 저희 센터에 오시면 커먼즈 필드에 오시면 조용하게 차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다양한 분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커먼즈 필드로 찾아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원론적인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기존의 지역을 바꾸고 어떤 정책을 수립해가는 거는 관이 주도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혁신 때의 방향성은 이 지역의 어떤 가치를 찾고 변화를 갖는 게 시민이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화가 좀 필요한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회혁신의 기본적인 그 중요한 방향이 주민들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들어서 직접 실행해 본다라고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주로 이제 정책 위반자들 네. 또는 이제 연구자들 뭐 이런 분들이 이게 주민들이 필요한 거야라고 먼저 결정을 네, 하고 그렇죠. 그걸 이제 내리는 이른바 이제 그 하향식 방식 네. 였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사용자 중심성이라고 하는 취지 아래 밑으로부터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흐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은 비교적 이런 방식에 되게 적합한 도시인 것 같아요.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너무나 좋은 자연도 있고 대학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원들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나 좀 필요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주민들의 좀 참여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춘천 사회혁신센터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계속 뭔가를 찾고 해결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들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춘천 사회혁신센터의 발전 목표라든가 뭐 어떤 비전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끝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춘천이 아주 이제 인구는 30만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잖아요. 이런 작은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실험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같이 시민들과 논의를 한다면 저희 지역이 보다 분명해질 거고요. 우리의 솔루션이 춘천의 해결책이 전 세계로 좀 이어지게 하는데 이어지게 하는 길이 될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춘천사회센터는 무엇보다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춘천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시민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데 좀 집중을 하면서 요 문제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이 해결책들을 전국으로 더 크게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좀 확산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끔은 실패를 하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면 지역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주민의 삶의 질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